홍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미국에서 들어온 20대 유학생으로 입국 후 자가격리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당진 도비도 휴양단지를 개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휴양단지 일부가 폐쇄된 이후 6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왔다는 건데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해안 갯벌에서 야간에 해루질을 하다가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무더운 날씨로 해상 활동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개그맨 홍윤화, 김민기 부부가 홍성의 한 마늘 농가를 찾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홍성과 아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먼저 홍성에선 20대 유학생 A씨가 코로나19 관련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입국한 뒤 곧바로 아버지와 승용차를 타고 홍성읍에 있는 오피스텔로 이동했습니다. 입국 당시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요. 홍성에 도착한 후 A씨는 자가 격리했으며 다음 날 전담 구급차를 타고 홍성군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8일 양성으로 나왔는데요. 밀접 접촉자는 A씨의 아버지 1명으로 현재 검사 중입니다. 홍성군은 A씨가 머물던 오피스텔에 대해 방역 소독을 마쳤으며 해당 건물 내 접촉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역학조사 결과는 군청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홍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이집트 여행을 다녀온 60대 부부가 지난 3월 확진된 데 이어 약 3개월 만입니다. 이와 관련해 8일 오전 김석환 군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 군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미리 아버지가 미국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포에 살면서도 거긴 가지 않고 이쪽에 뭐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통보를 받고 6월 6일 날 보건소 차로 이동해서 검사를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검사 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오늘 아침에 확진자로 판명이 났어요. 그런데 다행히 아버지가 아주 굉장히 현명하게 처리해 준 결과 딴 사람 만난 사람도 없고 거기 있다가 그렇게 처리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그 학생이 머물렀던 곳을 전부 방역 소독을 했고. 네, 그런데 홍성뿐만이 아니라 아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아산 염치읍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일 서울에 사는 아버지를 모시고 광진구 건국대 병원을 다녀온 뒤 7일 발열 증상을 보였는데요. 아산 충무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의 남편과 자녀, 아버지 등 5명과 남편의 직장 동료 2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현재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자녀가 다녔던 온양고등학교는 이날 전교생을 일찍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수업 중지 여부는 학생의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0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143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8일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막기 위해 휴업과 원격 수업을 거쳐 지난달 20일 고3부터 시작된 순차적 등교 개학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3만 9천여 명과 중학교 1학년 2만여 명이 등교했습니다. 아산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자녀가 다닌 온양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했다가 오전에 모두 귀가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주 등교한 학생들은 원격 수업으로 돌리고
새로 등교한 학생들도 반을 나눠서 운영하는 등 학교 내 밀집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이 지난 6일 문을 연 가운데 개장 첫날 피서객 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이번 해수욕장 개장은 부산 해운대와 송정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이며 충남 30여 개 해수욕장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만리포 해수욕장 개장 첫날 25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 속에 인파가 몰리면서 입구와 주변 도로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앞으로 한낮 폭염을 피해 야간에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 25일부터 보름 동안 해수욕장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됩니다. 태안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파라솔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방역 지침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당진 도비도 휴양단지를 개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휴양단지 내 일부 시설이 폐쇄된 이후 6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는 건데요. 상권 침체가 계속되면서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시 성문면 도비도입니다. 휴양단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가게 모두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나마 열려있는 곳도 손님이 없어 썰렁한 분위기. 상인들은 인건비와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일부는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는 다 내고 있죠. 이렇게 다 죽어놓으니까 장사도 안 되고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다 나가 있지. 한 달에 5, 60만 원씩 내고 100 얼마씩 냈는데 조금씩 이제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주방사에서도 좀 많이 떨어진 거지. 떨어졌는데 유지도 하기 어려우니까 다 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일부. 1998년 준공된 도비도 휴양단지는 해수탕과 호텔, 휴게소 등을 갖춘 관광지로 한때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시설 노후와 잦은 민원으로 관리를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휴양단지 일부를 2014년 폐쇄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지만 뾰족한 대책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비도를 살려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도비도는 상가 지역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관광지라고 할 수도 없고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안 되는 상태죠.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곳곳에 쓰레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들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불부터 석쇠 그리고 페트병까지 각종 쓰레기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상인들은 도비도 활성화 대책으로 당진시가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쇄 이후 농어촌공사가 수차례 민간 사업자 공모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농어촌공사가 계속한 그런 개발에 대한 실패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당진시가 좀 개발을 요청을 했고 당진시도 개발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는 당진시가 좀 체계적인 개발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당진시는 2번에 걸쳐 농어촌공사에 도비도 부지 매입 의사를 전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한 상황. 이런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이달 안으로 공모사업 설명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25 김담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 태안 지역 해안에서 중국인들의 불법 미립국에 사용된 보트가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입지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태안해양경찰서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상급기관인 중부해경청이 충남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남도와 태안해경에 따르면 충남의 해안선 길이는 1242km인 반면 경기도는 260km에 불과합니다. 해안선 길이가 1078km인 인천의 경우 현재 해양경찰청 본청과 중부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인천해경 등 집중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선수를 봐도 충남이 5,700여 척으로 경기와 인천을 합한 것보다 많고 어업인수 역시 17,000여 명으로
경기와 인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해경청은 신청사 입지를 직선거리로 불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기도 시흥시 백옷 신도시로 확정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중국인 미립국 사건은 중부해경청 신청사 입지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태안해경은 약 350명의 경찰 인력과 100여 명의 의경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따져도 태안해경 소속 경찰 1명당 약 1.6km의 해안선을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경비함정의 레이더만으로는 고무보트 등을 탐지하기가 어렵고 레저보트의 경우 10해리 이상 나갈 경우에만 해경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현재의 인력과 장비, 제도만으로는 중국인들의 미립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산둥반도와 최단거리이자 직선거리로 약 300km 떨어져 있는 태안 지역 해안이 미립국의 주요 루트이자 거착지로 확인된 만큼 기존 결정을 백지화하고 중부 해경청을 충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갈수록 설득력을 얻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마늘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도 부진한 상황인데요. 마늘을 알리고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개그맨 홍윤화, 김민기 부부가 홍성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충남 홍성에 있는 마늘 농가입니다. 인기 개그맨 홍윤화, 김민기 부부가 마늘 수확 체험에 나섰습니다. 농촌에 제법 어울리는 작업복을 입고 서툰 손길로 하나하나 마늘을 캡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밭에서 땀 흘려보니 농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듭니다. 새참은 통마늘과 삼겹살구이. 힘들게 일한 덕분에 알싸한 마늘 맛이 달게 느껴집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앞으로 제가 마늘 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네. 먹을 때는 되게 쉬웠는데 네. 정말 쉽게 그냥 젓가락으로 집어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밥상에 오기까지가 되게 그러니까요. 힘든 과정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올해 전국의 마늘 재배 면적은 3% 늘고 생산량도 17%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겨울 날씨가 따뜻하고 병해충이 없어 작황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따라주지 않으면서 마늘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년 전 도매로 10kg당 5만 원대에 거래됐던 난지역 마늘은 현재 3만 1,000원대로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생산비도 못 건지게 되자 산지에선 밭을 아예 갈아엎고 있어 소비 촉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그 수확비가 나오지 않는 그 재배에 투입된 비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상당히 심각하고요. 마늘을 많이 소비해서 가게인들의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것이 마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루에 마늘 3쪽 먹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소비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너 마늘 사랑해.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서산상공회의소가 대산공단 내 첨단 정밀화학 특화 산업단지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산상인은 지난 2017년 특화산단 조성을 위해 S-오일과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등이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최근 S-오일 대주주가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양해각서에는 2023년까지 10조 원을 투입해 한화토탈 대산공장 옆에 산단을 조성한 뒤 정밀화학 업종을 유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경상 서산상의 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남도, 서산시 등의 호소문을 보내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말 사이 태안 갯벌에서 야간에 해루질을 하다가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7일 오후 11시 20분쯤 태안 곰섬 해안가에서 해루질을 하던 60대 부부가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잃고 갯벌에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 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과 민간어선을 동원해 부부를 구조했습니다. 8일 새벽 1시쯤 태안 남면 진산리 해안가에서도 80대 A씨와 60대 B씨가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해상활동 시 미리 날씨와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갖추는 등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성 천수만 해상에서 레저보트를 음주운항한 50대 A씨가 적발됐습니다. 보령 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10시쯤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보트를 몰던 A씨를 적발했습니다.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4%로 측정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동력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관련 법에 따라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합니다. 앞으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승차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24개월 미만 유아나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태안에서는 요즘 새콤달콤한 체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한때 구하기 힘들어 과일의 다이아몬드로 불렸던 체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달 말까지 태안읍 상옥리에 있는 한 농가에서 체리 약 2톤이 출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안소방서가 오는 8월 16일까지 해수욕장 119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소방서는 주요 해수욕장에 구급차를 배치해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미아찾기, 순찰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해 안전사고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의좋은 형제공원 등 예산 군내 5곳에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기존 8곳에 대해선 낡은 주차면을 새로 도색하고 안내 표지판을 교체했습니다. 임산부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전용 주차증을 부착해야 하며 임산부 등록 시 예산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홍주성 역사관이 박물관 대학을 운영합니다. 이번 강좌는 의병의 날과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 승전 100주년을 기념해 의병에서 독립군까지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8번에 걸쳐 우리나라 의병사와 독립전쟁사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비롯해 야외 답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은 맑겠고 낮에는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16도, 당진, 서산, 홍성은 17도, 태안 18도, 예산은 19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이 30도, 당진 31도, 서산, 홍성, 청양 32도, 예산이 33도까지 오르며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맑고 무덥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나쁘지 않아 밀린 빨래하기 좋습니다. 차는 구석구석 꼼꼼히 세차하시고요. 매우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겠습니다. 꼼꼼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저기압 이동 경로에 따라 오락가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비가 오는 토요일에는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화요일 서해 중부 해상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종일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에서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